네, 경희 피레타니온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구강 자결 증후군에 대해서 좀 간단한 발생 기전과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자결 증후군은 구강 내에 열감을 많이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뜨거운 국물이라든지 매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대체적으로 구내 염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또 눈에 건조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쇼그렌 증후군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눈에 홍채의 염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또 구강 주변에 비염이라든지 구순염이라든지 이러한 합병증까지도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강 자결 증후군의 발생 기전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 자결 증후군의 발생 기전입니다. 저는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강 자결 증후군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외에도 이 치아 질환이라든지 또 임플란트가 잘못됐다든지 다양한 이 구강 내에 또 질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주변 하나의 환경 여건들, 또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 화학적인 자극, 또 전해질, 이온, 약물, 수술, 그 이외에도 이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pH 등에 따라서도 이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는다면 세포 기능이 문제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세포 호흡에 문제가 되는데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주된 기관은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바로 ATP의 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ATP의 합성이 장애를 받게 되고 그때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 몸에서 열 발생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가 있는데요. 그 심부 온도가 먼저 떨어져 버립니다.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그때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상 하부에서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반드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은 즉각적으로 내려버립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을 해서 방출을 해야 될까요? 열 전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열 에너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항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고요.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과 같은 부위가 많은 쪽,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공은 닫혔고 열 방출은 곤란하면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 코, 눈, 귀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되면 일단은 구강으로 열이 많이 쏠릴 경우에는 구강 점막의 피부 온도, 스킨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됐다. 바로 그게 피부 구강 내에서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발적, 발진, 따가운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강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따뜻한 음식물이 들어간다, 매운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구강 점막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바로 그때 구강에서의 자결감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이 구강 자결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강의 자결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가 상체로 쏠리기 때문에 눈으로 쏠릴 경우는 눈의 건조, 또 결막염, 또 충혈과 같은 그러한 병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구강 자결 증후군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발생 기전에 반대되는 걸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염증을 치료해야 되니까 피부 온도,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닫혀져 있는 모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공을 열자라는 이야기죠. 이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모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손발로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구멍이 많은 이 상체로 열이 잘 쏠리지 않기 때문에 구강의 열감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반드시 이 심부 온도,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올려서 이 손상받은 세포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죠. 세포가 원상태로 돌아갈 때만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원활해져서 심부 온도는 항시 37도를 유지해 줄 수 있다. 심부 온도가 최적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강 자결 증후군의 3대 치료 원칙은 반드시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내리고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치료는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증상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내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곤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뭐 소화장애라든지 이러한 것도 개선이 되면서 구강 자결 증후군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강 자결 증후군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더 추가적으로 또 구강 자결 증후군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며칠 전에 우리가 한 53세 되는 여성분이 우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주증상은 구강의 열감과 통증입니다. 그런데 부증상을 보면은 상열감도 있고 얼굴에 가려움증도 있고 또 불면, 설사, 장에 가스가 좀 쉽게 찬다라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불량, 또 수족냉증, 무릎 시림 이러한 부증상들이 있고요. 자, 과거에는 10년 전에 자궁적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오면은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몇 가지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몸은 가렵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에 가스가 찬다.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하나의 환자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맥을 봐도 맥은 좀 침삭한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는 맥상은 뭐 그때그때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운동 후라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맥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맥에 대해서는 또 좀 설명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증상과 설문조사상에 있어서의 특징만 좀 제가 적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또한 세포열 에너지학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구강의 열감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강 열감을 치료하려면은 이 부정상이라든지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다 개선을 시켜줄 때 이 구강 열감과 통증을 동시에 다 치료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인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강자결증후군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은 다쳐서 손발끝에서부터 다쳐서 피부 온도는 올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강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잘 보시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고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자, 이 열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이동을 하겠느냐라는 건데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체로 열이 쏠리는 순간 구강으로 열이 쏠리면 구강 열감이라든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통증을 동반하게 되겠죠. 자, 그 이외에도 위로 열이 쏠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짜증을 내거나 고개를 수그리거나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면은 자꾸 얼굴이 붉어지고 상열감이 생긴다. 왜? 팔, 다리에 모공이 닫혀 있기 때문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열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오후 6시가 되면 심부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럼 모공은 더 다치게 되는 거죠. 열 쏠리면 더 심해지니까 머리에서 각성이 되는 겁니다. 자, 각성이 되는 순간 불면증이 찾아오겠죠. 자, 불면증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열 에너지는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열이 쏠릴 수가 있죠. 자, 변은 많이 형성은 안 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열이 확 이렇게 쏠려버리면 그는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은 다쳤죠. 열은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혀 놓으니까 원활하게 모든 내 몸에서의 가스도 쉽게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가스도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열은 위로 자꾸 쏠리니까 그렇다면은 내 이 위장에서의 열 쏠림은 아무래도 이 위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장도 이 아래로 음식물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자꾸 위장으로 이게 상체로 치받치기 때문에 이 심화 쪽에 가슴 쪽이 뻐근하면서 소화 불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팔, 다리 끝으로 열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상체로 열이 쏠리고 팔, 다리로 열이 못 가기 때문에 수족냉증과 무릎시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증상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속의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출 때만이 이러한 모든 증상도 없애버리고 구강의 열감과 통증까지도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과거력을 보면 10년 전에 자궁 적출을 했죠.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내 몸속 온도가 자궁을 적출을 해버리면 셀이 그만큼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자궁에 있었던 셀들은. 그럼 그만큼 내 몸에서의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그 능력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수술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술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 생활 습관에 잘못된 걸 잘 보시면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을 계속 좋아한 겁니다. 자, 너무 단 음식을 드셨다라면은 꿀려 설탕, 올리고당, 초콜릿, 점성이 높은 음식을 드신 거죠. 그러면 혈액의 점성도 높아지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면 혈류 속도는 떨어졌겠죠. 혈류 속도 떨어지면 또 심부온도 내려갔겠죠. 자, 자궁 적출을 한 상태에다가 또 단 걸 드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기름진 음식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내 몸에 들어가서 잘 분해가 안 됩니다. 자,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하고 열이 발생 안 하면 또 심부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근본적으로 이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다양한 팩터들에 의해서 서서히 계속해서 더 심부온도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 모공은 더 다쳤겠고 그럼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서 실은 구강으로 열감이 계속 쏠렸다라면 구강자결증후군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도 다 우리는 바꿔주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왜 땀이 안 났을까요? 선천적인 체질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내 몸속 온도가 낮아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땀이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체를 파악을 할 때만이 구강자결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구강자결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내 몸 전체에 있는 증상을 잘 이해하면서 모든 이 증상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구강열감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를 든다라면 불면증이 있다고 불면증 약을 먹어버리고 소화불량이 있다고 제산제를 먹어버리고 장내 가스가 찬다고 이러한 또 소화제 같은 약을 자꾸 드신다라면 그 약물에 의해서 또 속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속의 온도가 자꾸 내려가는 상황에서 치료를 한다라면 그 치료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상 하나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대증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상황을 잘 파악해 가면서 이 근본적인 구강열감과 통증을 치료할 때만이 구강자결 증후군 또 아니면은 또 쇼그렌 증후군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구강자결 증후군의 발생 기전과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구강자결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좀 유익한 강의였다라면 꼭 우리 구독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